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클림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리안경과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지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2차 발굴 정비 대상으로 가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8조 2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 포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한 결과 포상금 대부분이 포상금 전문 신고인의 포상금으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1조의 5, 제1항의 제9호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전에 양국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하는 안으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고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미수입니다.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양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법령의 유임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등 국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유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국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들의 신고를 장려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외지 전문 신고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신이 만연하고 있어 신고인의 자격을 관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요건으로 제한하여 전문 신고인의 신고 행위 근절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본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불법 폐기물 투기해갖고 보상금을 안 주는 어떤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꾀지 일이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이 6개월 이하인 양구군에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딴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주부가 있는데 주가 불법 투기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를 보조하기 위해서 부가 있는데 이게 남만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불법 투기라는데 그걸 6개월 이상 안 살았으니까 신고하지 말아야지랑 똑같은데 무장공비가 나타나는데 양구군에 안 살아서 신고하지 말아야지랑 똑같은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웃긴 조례 아닙니까 이거? 불법 투기라고 하는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안 살았다고 그 범죄를 신고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 포상금 주는 게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서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 김철 의원님, 요번 안건은 의사일정 파랑에 대한 것만 먼저. 죄송합니다. 나 지금 이 불법 폐기물 여긴 줄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지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철 위원님 질의를 계속 계속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자를 해놔도 좀 이상하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이제 주는 제안을 둔 게 이제 아까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2015년도 29건인데 이제 사실상 서울 경기의 전문 투입군 신고자들이 8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없는데 우리 인접시군의 속초, 홍천, 속초시가 3개월, 홍천군이 6개월, 평창군이 6개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되 저희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구군 계속 홍보를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우리 군비로 들어와요? 아니면 어디 다른 국비로 합니까? 군비로 들어오죠. 군비로 들어오죠? 예. 이건 어떤 조례나 법률적으로 문헌으로는 상당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불법 투기는 불법 행위인데 그거를 지역에 등재돼서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안 주니 이렇게 기재한다는 거는 좀 미천한 어떤 조례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불법 투기를 보고서 저희들 그거 참 지금 조례가 굳이 이걸 써놔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도 불법 투기라서 불법 행위를 하는데 신고를 하는데 포상금을 주지 아니하려고 6개월 내에 등재가 안 된 사람한테 포상금을 안 준다라는 법 논리가 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불법 포상금 주는 게 이제 신고 포상금 주는 게 이제 저희들 조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또 군비로 나갑니다. 이게 어떤 국비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불법 투기에서 벌금이 부과되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로 볼 때는 그게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없을 거고 또 당연히 양구 사람들은요 양구 사람들이 불법 투기하면 고발 안 합니다. 여기 지역적으로 이거 진짜 불법 투기를 잡으려면 뒷집 옆집 사람이 갖다 버렸는데 가서 신고할 분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신고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반감안사고 잘 처리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근데 이게 전문 투입군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 수단으로 악용되니까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또 크림환경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거는 이제 크림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좀 환경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여름 비가 좀 많이 왔을 때예요. 그때 돈사 아시죠? 창리 돈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옆에 이제 논을 붙이고 계시는 분이 물 때문에 이제 거기를 논에를 올라가셨답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냥 낮에인데도 물이 완전 돼지 거름도 그 물이 엄청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청에다 신고를 하셨대요. 예. 네, 그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와서 이제 했는데도 그냥 뭐라 그러지? 무산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제 신고를 면회도 안 되고 분해대도 안 되더래요. 크린환경까지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자연보호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아주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다가 직접 그거를 신고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현장도 보고 또 그분이 논에 물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물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된 물 바닥에 그냥 많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논 임자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지역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은 조치를 해주셔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무산이 되고 군에서 돼지 키우는 분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돈사는 그러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약을 하고 넣으신 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냥 하시는 건가, 돈사를? 돈사가 10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더 운영하는 앞으로 걸로. 10년이요? 예, 그렇게 그래서 확실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주변뿐이 아닌 양구 관내에 예전에도 뭐 그냥 그렇게 또, 시골이니까 그게 시골 향수라 하는 이런 뜻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예지에서 많이 양구를 청정양구라고 많이 살러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와서 저녁에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질 못한대요. 이게 저희가 와서 봐도 저희도 뭐 시골에서 이렇게 동물도 짐승도 키우고 하지만 진짜 너무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니까 또 2018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넣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몇 분 이제 창내에 사시는 분하고도 말씀드렸더니 18년까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기록이면 좀 더 참자 16년이니까 한 그때 2년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제가 한번 듣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서희 아파트에도 저 성미 아파트까지도 냄새가 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제가 먼저 우리 기술센터하고 가정들을 말씀드렸지만은 발효제라도 좀 많이 좀 해서 냄새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돈사 침수스 방류된 거는 제가 지금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구스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이제 잣대를 대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사에 지금 뭐 알다시피 밤에 서희 아파트까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발효 제도 이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똥은 이제 비닐다 다 덮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나는 게 저희들이 가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키우는 데서 이제 나더라고요. 나고 옛날 재래식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전부 밑 창문을 이제 닫아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이게 더우니까 그걸 올려놓으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원도 지난주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철원서 갔다 온 견학하고 그래갖고 지금 센터에서 같이 해서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악취 자동 측정기도 지금 돈사 앞에 하고 서희 아파트에 또 3,600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 대처해 설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놓으시면 냄새가 안 나나요? 그거는 이제 냄새가 그 위반이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위반이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실제로 알고도 위반이 되는 건데 그게 뭐 그거 설치한다고 위반이 되겠어요? 그걸 좀 방지하는 걸 해야지. 방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직 우리 매립장이 17년까지인데 거기는 18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서 매립장 주민들한테 언제까지만 좀 참아라 할 수 있는 얘기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김동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지금 의안 심사이기 때문에 의안 심사와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 폐기물 포상금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서 혹시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 정도? 300만 원. 300만 원이요. 전년도에 얼마 수령이 갔다 그랬죠? 138만 원. 아까 김철을 위원님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자체 이 폐기물 관련한 조례를 봤습니다. 보면 우리 양구군에도 저 폐기물 조례 보면 31조 5항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 여기 제한사유에 보면 불법 폐기물 포상금 지급 조례안 운영 결과 포상금 대부분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 신고인들이 전용한다. 악용되는 등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 조례에 잘 나와 있는데 신고자의 해당 포상금 합계가 해당 포상금 예산의 20%를 초과한 경우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제한한다. 예. 또 하루에 그 신고자가 2건 이상 신고했을 경우는 그 신고 건수 중에 이제 가장 과태료가 비싼 거에 대한 것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어찌됐든 이런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굳이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거 굳이 다를 필요가 없고 전국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단서 조항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안 나와 있고 일부 아까 과장님이 몇 개 지자체 강원도 내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지자체 자세히 아직 들여다는 못 봤지만 강원도에서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다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한사항 보면 또 공직자라든가 청원경찰,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신고한 거는 또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제한사항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이 신고한 것만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장께서 이제 불필요한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1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장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장비들이 이 음식물이라든가 염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이게 하계에 행락철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 음식물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음식물 같은 거는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3개월 동안 손수레로 거기 근로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있고 폐기물은 엄청 쌓여 있고 이 진도는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 얘기하니까 25일까지 지난달 25일까지 조치가 한다 그랬는데 혹시 조치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전처 시설이 이제 망가져갖고 그거는 25일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됐나요? 예. 그럼 한 2, 3개월 정도 가동이 안 된 거죠? 저희들이 2개월. 거기 2개월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시설들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녹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의원이 거기 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근로자들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보직된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제 2달 됐죠. 2달도 안 됐구나.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현장을 혼자서 그 현장을 다 돌아보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근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혼자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보고 뭐 할까. 근데 과장님이라는 이제 새로 보직된 과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자기네가 7, 8년 일했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기계약직이든 거기 일용직 근로자든 하여튼 클린환경 과장님에 대한 그런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 업무 수행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는 진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면장 하실 때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클린환경과에 와서도 과장님이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뭐 폐기물 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이런 일일이 체크하고 또 티 안 내면서 이렇게 하는 면에서는 양구군의 귀감이 되는 공직자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폐기물 관리 그 전입 6개월 이내 요거 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답변 혹시 아까 동일합니까? 예, 저희들 그 폐기물 관리 그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6개월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전문 투기꾼을 막자고 하는 행위지, 막자고 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그 저희들이 양구 주민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번 31조 5항의 1, 2번 내용이 전문 투기꾼에 대한 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좀 규정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불법 투기 사범을 행정에서 단속하고 또 이 불법 투기에 대한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데 행정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 파파라치라 그러죠. 이 전문 그 이 신고자들에 의해서 또 이 순수하게 또 이 잘 불법 투기의 어떤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그 초범으로 하다가 또 이런 분들한테 적발이 돼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아마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먼저 그 이 불법 투기에 대한 어떤 그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또 어떤 그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전문 이 신고자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불법 투기가 또 성행될 이런 소지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불법 투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신고 이제 포상금 제도를 사실상 그 전에는 이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군 홈페이지에도 상단에 자유 게시판에 딱 뜨게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들이 그 일반 읍면에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래, 그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SMS로 다 그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양국은 농업인의 인력 부족 및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제공과 공익상의 목적 및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명칭은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고 그 시설 운영은 제4조에 군수가 운영 관리하되 필요시 시설의 전부 일부를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 위탁 내용으로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 사용 수익 허가 대상자와 관리 위탁 수탁자와 첫째 년도 계약 시 허가년을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으면 운영 시적 등을 평가 후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13조로 숙박시설 제공 대상으로는 그 외국인 근로자, 그 취업을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 수학여행단, 세 번째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 참여 선수단 및 임직원, 네 번째 각종 체육 전지훈련단 및 단체 관광객, 다섯 번째 군 행사 초청자 및 관내 숙박소에 숙박이 곤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사용료 감면은 그 칸마다 약 20% 정도의 감면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국은 펀치볼 생활관 시설 사용료는 첨부된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 계산서는 생략하였으며 그 공공기관 중에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양국은 농업인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해안면 휴리 719-3번지인에 구 해안 휴게소를 매입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부 증축하면서 연면적 1027평방미터의 건축 인테리어 및 수련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영여행단 등에 대하여 숙박시설 제공과 공익성의 목적 및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은 안 제3조는 시설의 명칭을 양국은 펀치볼 힐링하우스로 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양국은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하여 취업된 외국인으로 하였고 안제 4조와 5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하되 필요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 유탁 등의 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 유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제 13조는 숙박시설 제공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단, 체육 전지훈련단 및 단체 관광객, 관내 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사람 등으로 하여 일반 숙박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7평형과 15평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책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 4개 항목의 경우 20% 감면을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재정조례안은 양구 농업인의 인력 부조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예. 이 펀치볼 힐링하우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뭐 한 5가지 정도로 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뭐 광치 휴양림이나 다른 곳 뭐 여러 가지 시설에 숙박할 수 있는 대상자하고 틀린데 그렇게 꼭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대상만 되는 걸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근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13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게 그 행안부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그 공모할 당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선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이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또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필리핀하고 그 지방자치 간의 그 농업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에 뒤에 있는 수수료에 의해서 거기에 또 그 시설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 농가에서 또 이 지금 제공을 다 합니다. 하는데 뒤에도 그 아시다시피 수용료가 우리 한국 내국인들로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국인들로는 그 수용이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외국인들로만 뭐 이게 한정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큰 목적에 이배가 되지 않고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손해가 안 가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으로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단, 뭐 체육행사 참가 선수단 임직원, 전지훈련단, 군행사 초청 및 관내 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사람, 여기에 혹시 뭐 군장병, 거기에도 이제 군장병들 부모가 면회도 오고, 또 명절이나 이럴 때는 그 고향, 해안을 주소로 둔 고향 이제 방문객들이, 친인척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 사업 현장에 이제 뭐 전국이나 아니면 강원도권 내에서 입찰을 봐서 이쪽에 와서 공사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거고, 현장 근로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관내 숙박업소 숙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펀치볼 힐링하우스가 다음 주나 언제 혹시 뭐 그 준공식이나 이런 게 계획돼 있습니까? 예. 9월 6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힐링하우스에 1층은 지금 그 업체가 확정이 됐고, 2층에 이제 여기 관광객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식당으로서 그건 뭐 민간인 위탁하면 되는데 2층이 이제 그 저희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그 해안면 복지회관 관리인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이제 이불 등 청소는 그 임시 일시 그 고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찌됐든 24시간 아까 뭐 경제관광과에서도 했듯이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2층은 야간에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 방도 지금 10몇 개나 되는데 그럼 숙박시설에 사람이 많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도 여기 뭐 당직 근무든 어떤 용도로든 누가 위치해서 이런 문제나 화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야간에 당직 개념으로 남자분이라도 누가 한 명이 위치해야 될 것 같고 주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주간에는 이런 청소라든가 이 뭐 시설 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사람이 한 명이 최소한 고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면사무소나 아니면 뭐 복지시설 관리 그 인원을 갖다가 한다는데 그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거죠. 다른 과중하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는 그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데 야간에 그 숙직 문제가 되고 또 인건비가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이제 세워서 운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1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가 돼서 뭐 차후에 빨리 추경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든 언제 하든 이 인원이 돼야지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10여 방이 10몇 개소나 있는데 이런 거를 뭐 현재 있는 인력으로 또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거나 이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공 전에 좀 검토가 돼서 준공 시에는 좀 준공 이후에는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 의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당초 그 행안부에 공모할 때는 우리가 해동포 뭐 이런 식으로 갔죠. 예. 해동포로 갔습니다. 네, 해동포 뭐 농업기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외국인 그 근로자 숙소가 됐는데 지금 전체 지금 수용 능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 7평형이 11실하고 15평이 2실 있습니다. 그래서 7평형 정도는 뭐 저희가 한 동당 4명 정도는 주무실 수가 있고 단 식은 안 됩니다. 화재 때문에 밑에서 하는 걸로 아니면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5평이 2실이 있는데 15평은 이거 뭐 한 실에 한 10명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서 총 저희가 한 60명이나 7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 예, 60, 70명인데 지금 우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저희가 이제 나라와 우리가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지금 쉽게 해서 우리가 필리핀에 뭐 딸락시하고 맺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거 갖다가 이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전 통제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한해서는 안전한 거고 그다음에 또 농민이 원하는 거는 농민 다른 분들이 자기가 숙소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 체류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오해가 없으려면 법무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그런 근로자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숙소가 남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아마 해안에 있는 농사짓고 외국인 고용하시고 쓰는 분들이 혹시 또 여기다 사용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좀 생각도 많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방면으로 오는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면 하우스나 이 농자재 이런 것도 보조금이 있지만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한 5천 원 정도 금액을 이렇게 우리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담은 어쨌든 근로자 부담인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에서 자기가 이걸 띄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로자 부담이니까 이거 역시도 아마 여기서 5천 원 정도 해서 5천 원 세이브가 주민들한테 갈지 이 근로자한테 갈지 몰라도 그건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굳이 좀 그렇게 좀 가격을 좀 10,000원이라는 걸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조례를 또 이 군도 명확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여건이 있죠. 무슨 2-9 이런 식으로 F 몇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에 준용된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아주 명시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명시가 좀 되긴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에서 70 지금 우리 필리핀에서 교육시켰다고 양춘 경기에다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연수생들이 와 있습니까? 지금 24명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각 농가마다 취식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각 농가별로 12농가에 23명인가 이렇게 지금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연락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게 펀치펄 힐링하우스가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우리 송청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하는 걸 외국인 근로자를 메인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치령님께서 지적하신 이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3조 3항에 보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비 12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에 하나 간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기 취업 C4 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이제 해안면의 경우 농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숙박시설로 이것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지금 10,000원씩입니다. 10,000원씩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10,000원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은 인건비의 거의 한 20%입니다. 20%가 넘는데 과연 여기에 외국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10,000원씩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기에 있겠느냐. 이게 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업인들의 어떤 인건비 상승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군에서는 50%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든가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해안면에 와서 많은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숙박시설을
좀 양호한 숙박시설을 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그렇게 6, 70명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숙박비 부담이 많아서 안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또 이거 보면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뭐 그 관광객이라든가 숙박이 곤란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뭐 1박 하는데 4만 원씩 여기서 들어와서 잔다고 하면은 그 해안면에 있는 민간 그 여관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분들의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펀치볼 힐링하우스가 그 설립 목적이 어떤 건지 좀 잘 좀 직시해 주셔가지고 이 운영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펀치볼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향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양구군의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조례안, 양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펄치본 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원안 가견 8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8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